이 영상을 지금 끄면 당신은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생명선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시는데 예전에는 입맛 딱 맞게 담백했는데 요즘은 지나치게 짜게만 만드십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짜? 하고 물으면 원래 이 정도였어. 라고 대답하시죠. 그때 가족은 그냥 넘어갑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아버지가 TV를 보시는데 볼륨을 점점 크게 올리십니다. 옆방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보세요? 하면 내 귀가 예민해진 거야. 괜찮아. 라고 웃어넘깁니다. 그런데 그 속엔 사실 작은 뇌 이상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손주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혹시 치매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 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집에 겨우 돌아오고 나서 내가 진짜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이 두려움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혹은 미래의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같은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네. 그냥 건망증인가? 엄마가 예민해져서 괜히 화를 내시네. 원래 성격이 아니신데. 이럴 때 대부분 가족은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솔직히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치매는 기억을 조금 잃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나라는 사람을 바꾸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초기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는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이미 2024년 국내 치매 환자는 약 91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격 변화, 길눈 어두워짐, 같은 말 반복, 음식 맛 변화, TV 볼륨 증가, 낮잠 증가, 심한 잠꼬대. 이런 작은 징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깜빡깜빡하지. 옛날보다 활동이 줄어든 거겠지. 요즘 잠이 많아진 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쌓이면 큰 불이 되듯이 치매도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변화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알아차리고 함께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멈추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작은 신호를 알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10년, 20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통장 잔고를 잘못 확인하셔서 이중으로 인출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늘 하던 반찬에 설탕을 두세 숟갈 더 넣으셔서 가족들이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가족들은 잠깐 당황하다가도 이렇게 스스로를 달랩니다. 연세가 드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해서 그러신 거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가족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하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뒤바꿉니다. 환자는 스스로 식사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은행, 관공서, 마트 같은 일상적인 공간조차 두렵게 됩니다. 결국 가족이 모든 일정을 대신해야 하고 환자는 독립적인 삶을 잃습니다. 다시 말해,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율권을 앗아가는 병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을 더 힘들게 합니다. 평생 의지하던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못 알아보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내가 딸이라는 걸 엄마가 잊어버렸을 때 그때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치매는 이렇게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지치고 끝내는 돌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점점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한 명에게 드는 연평균 사회적 비용은 약 2천만 원입니다. 그중 약 절반은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와 생활비입니다. 5년만 지속돼도 1억 원, 10년이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값이 치매 돌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재난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약 91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의료 재정은 무너지고 복지 제도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이 부담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지게 됩니다. 즉,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늦추고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와 조기 발견이 치매 예방과 지연에 결정적이다. 꾸준한 운동은 뇌 혈류를 살리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은 뇌세포를 지켜주며 금연과 절주는 치매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즉, 치매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병이 아니라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 병입니다. 뇌세포는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눈치채지 못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내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요즘 예전보다 많이 피곤하시지 않나요? 배우자가 음식 맛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기록해 두십시오. 스스로 나는 요즘 왜 TV 소리를 점점 키우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치매와의 싸움에서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매는 삶의 자율권을 앗아가는 병입니다. 치매는 가족 관계와 가정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치매는 경제를 무너뜨리는 재난이고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우리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치매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족의 변화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하고 기억한다면 당신은 가족의 삶을 10년 이상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의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것까지 치매 신호겠어?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중간에 이 설명을 놓친다면 당신은 치매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성격이 변합니다. 평생 온화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혹은 늘 활발하던 분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길눈이 어두워집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해마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치매의 초기 단서일 수 있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부모님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밥은 먹었니? 하고 물은 뒤 잠시 후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떠오르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뇌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게 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진짜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되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 맛이 변합니다. 갑자기 짠맛이나 단맛만 찾으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맛은 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뇌가 맛을 해석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이 기능이 흔들리면 음식 취향도 달라집니다. 평생 싱겁게 드시던 분이 라면 국물만 찾으신다? 그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라 뇌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TV 볼륨이 점점 커집니다. 아이고, 귀가 어두워지셔서 그래 하고 웃어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뇌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집에 있는데 TV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뇌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낮잠이 늘어납니다. 나이 들면 낮잠이 많아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갑자기 낮잠이 길어지고 잦아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은 뇌에게 청소 시간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지 못하면 기억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뇌가 지쳐간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잠꼬대가 심해집니다. 중얼거리는 정도를 넘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는 잠꼬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뇌의 신호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밤의 이상 행동은 낮의 깜빡거림보다 더 뚜렷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꼬대쯤이야 하고 무시하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신호들은 모두 뇌의 특정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격 변화는 감정 조절하는 뇌, 길눈 상실은 공간 기억 담당 뇌, 같은 말 반복은 단기 기억 저장 뇌, 음식 맛 변화는 감각 처리 뇌, 볼륨 증가는 소리 이해 뇌, 낮잠 증가는 수면 리듬 뇌, 잠꼬대는 신호 체계 뇌. 이 7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뇌가 보내는 나 힘들다,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넘겼지만 내일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몇 년 뒤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변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호를 못 알아챘던 탓이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이 7가지 신호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적인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치매를 늦추고 삶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치매의 신호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하셨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춘다면 언젠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희 어머니는 매일처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30년 동안 다니던 골목에서 멈춰 서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는 당황했고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고 초기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길을 잃은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의 길찾기 기능인 해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산에 사는 박종수 아버지는 평생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젓갈, 라면, 짠 국물만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짠 걸 드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이제는 이 맛이 좋아. 가족은 단순한 입맛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 맛을 해석하는 뇌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취향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취향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건강 이상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건강식만 드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짠 음식만 찾으신다면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사는 이성호 씨는 같은 질문을 요즘 계속 반복했습니다. 부인 최미자 씨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라고 했잖아요. 5분 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니,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왜 똑같은 걸 또 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화내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았다면 더 빨리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말 반복은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뇌 이상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배우자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대전에 사는 오창호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잠꼬대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꿈속에서 운동하시나 봐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손발을 휘두르며 꿈속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검사 결과 파킨슨병과 관련된 인지 저하가 진행 중이었고 치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밤의 잠꼬대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치매와 연결된 뇌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매일 밤 침대 옆에서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본다면 그냥 웃고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은 가족이 신호를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다가 늦게 발견합니다. 길을 잃고 입맛이 변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도 괜찮겠지 하며 지나친 겁니다.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쳐 치매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병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작은 변화를 무심히 넘기면 큰 후회로 이어진다는 것. 김영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길을 잃은 순간, 박종수 아버지가 짠 음식만 찾기 시작한 순간, 최미자 씨 남편인 이성호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던 순간, 오창호 어르신이 밤마다 몸부림치던 순간, 그때 바로 병원을 찾았다면 가족의 삶은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례들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희, 박종수, 이성호, 오창호.
이 이름들이 곧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는 순간 가족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의 작은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치매를 늦추고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치매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저런 사소한 변화가 치매 신호일까? 혹시 괜히 불안만 키우는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증된 자료입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치매의 신호를 놓치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신경과 교수진은 여러 차례 임상 연구를 통해 강조합니다. 성격 변화, 길눈 상실, 같은 말 반복, 음식 맛 변화, TV 볼륨 증가, 낮잠 증가, 심한 잠꼬대. 이 7가지는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지체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중앙치매센터 2024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91만 명입니다. 2030년에는 1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91만 명의 가족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치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가족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국제학술지 랜서 퍼블릭 헬스 2020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청력 손실 7%, 나쁜 콜레스테롤 7%, 우울증 3%, 외상성 뇌 손상 3%, 신체 활동 부족 2%, 당뇨병 2%, 고혈압 2%, 비만 1%.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치매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병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에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공원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도 충분합니다. 식습관은 채소과 일생선 위주의 식단,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 라면 대신 된장국과 나물 반찬을 선택해 보십시오. 금연절주하세요.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고 술은 한 번에 3잔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세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거나 종교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1.59배 높고 과음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인지 장애 위험이 1.7배 높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켜준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지만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치료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약물 치료는 기억력 사고력을 돕는 약, 뇌 손상 신호를 늦추는 약, 우울 불안을 완화하는 보조 약물 등이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스스로 옷 입기, 밥 먹기 같은 일상 유지 훈련, 미술, 음악, 퍼즐 같은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70대 환자는 조기 발견 후 꾸준히 약물과 작업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5년째 스스로 집안일을 하고
손주와 대화할 정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합니다. 치매는 방치하면 빠르게 진행되지만 관리하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이런 근거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는 나이 탓이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잘못된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다 신호를 놓치고 치료 시기를 잃고 결국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치매를 늦추고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치매의 7가지 신호, 환자 현황, 위험 요인, 예방 지침, 치료 방법, 그리고 성공 사례. 이 모든 건 전문가와 기관이 밝히고 증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출처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의학적 근거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치매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의 신호와 이유, 사례, 전문가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춘다면 좋은 얘기 하나 들었다 해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오늘 바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가족과 미래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내온 작은 신호를 우리가 무심히 넘겼을 뿐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라고 한마디 묻는 것, 배우자에게 요즘 잠꼬대가 늘었어, 괜찮아? 하고 살펴보는 것, 스스로 나는 왜 요즘 낮잠이 많아졌지? 하고 점검하는 것. 이 사소한 대화가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단 1분의 관심이 가족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병원에 가면 더 걱정만 커지는 거 아닐까? 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 효과가 크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병원을 찾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준비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겪는 병입니다. 아버지의 작은 변화를 아들이 먼저 챙기고 어머니의 잠꼬대를 딸이 기록하며 배우자의 성격 변화를 서로 확인하는 것. 이 순간 치매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손잡고 이겨내는 병이 됩니다. 네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실천 5가지를 실천하세요.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5가지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다정하게 묻기,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배우자와 저녁 산책 20분 하기. 오늘 식탁에 채소 반찬 하나 더 올리기. TV 볼륨을 평소보다 한 칸 낮추기. 내일 아침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조기검진 예약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쌓이면 가족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5번째,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서울의 한 70대 어르신은 아들이 데리고 간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며 가족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는 무료 검진, 상담, 가족 교육, 프로그램 참여까지 지원합니다.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이미 준비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한마디 물어보는 것, 오늘 저녁 건강한 음식을 올리는 것, 오늘 바로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쌓여 내일의 후회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움직여 가족의 삶을 지킬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의 신호, 이유, 사례, 전문가의 근거, 행동의 필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움직여야 가족의 기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 기본 기억력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대표 번호는 1899-9988입니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클릭이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치매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식탁이, 오늘의 발걸음 한 번 더, 오늘의 소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는 라면 대신 된장국,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 등. 운동은 하루 20분 이상, 동네 한 바퀴 걷기 등. 수면은 밤 11시 전에 눕고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소통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동네 모임 참여하기 등. 이 모든 것은 주변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바꾸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치매는 가족의 병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곧 예방이고 관리입니다. 부모님께 요즘 길 찾는 건 괜찮으세요? 묻기. 배우자에게 요즘 잠은 편히 주무세요? 확인하기. 자녀와 함께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볼까? 이야기하기. 어색한 질문 같지만 단 1분의 대화가 10년의 후회를 막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자원 활용입니다.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무료 조기 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교육.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한 어르신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술 노래 활동에 참여하면서 5년째 스스로 집안일을 하고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당신의 한 걸음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실행하기입니다. 오늘 실천할 5가지. 부모님께 전화하기. 요즘 기억력 괜찮으세요? 배우자와 20분 산책하기.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 하나 올리기. TV 볼륨 한 칸 낮추기.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검진 예약하기.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오늘 실행해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한마디 묻는 것, 오늘 건강한 반찬을 올리는 것, 오늘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것, 지금의 행동이 내일의 후회를 막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두면 소용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움직여 가족의 삶을 지킬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